네, 이번 강의는 3D 웨어하우스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실제 소품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스케치업에서 동영상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제 소품을 모델링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굉장히 단순할 수 있는데 실제 소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가구나 아니면 비정형적인 형태의 침대보나 커튼이나 이런 것들은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3D 웨어하우스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소품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참여 설계하실 때 공간을 구축하신 다음에 실제 학생들이 앉는 책상이나 아니면 이제 기타 관련 가구들을 배치를 하고 책장도 배치를 해 보실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배치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배우신다면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스케치업에서 아주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D 웨어하우스는 전 세계 스케치업 사용자들이 모델을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소품이나 건축물이나 다양한 3D 모델들을 3D 웨어하우스에 업로드를 하고요. 다른 사용자들은 그 모델을 받아서 자신의 디자인적인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오픈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일단 스케치업에서 3D 웨어하우스에 접속을 하시려면 툴바를 여셔야 됩니다. 툴바 영역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목록에서 쭉 보다 보시면 웨어하우스라는 툴바가 있어요. 자, 웨어하우스 툴바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아이콘 4개짜리 툴바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3D 웨어하우스고요. 두 번째는 쉐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쉐어 모델은 자신이 만든 모델을 3D 웨어하우스에 올리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쉐어 컴포넌트인데, 이거는 스케치업에서 만든 컴포넌트를 공유하는 거고요. 마지막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는 스케치업의 확장 기능을 받는 그런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D 웨어하우스 아이콘을 눌러 보시고요. 자, 스케치업에서 3D 웨어하우스에 이렇게 접속이 됐습니다. 3D 웨어하우스를 제대로 사용을 하시려면 트림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측에 보면 저는 지금 이미 로그인이 돼 있거든요. 자,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스케치업 모델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를 그대로 웹상에서도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3D 웨어하우스로 검색을 하시면 이쪽에 보이시죠? 3D 웨어하우스 스케치업. 자, 해당 링크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보는 스케치업 화면하고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당 웹페이지 자체가 스케치업에서 이 창 안에서 띄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로그아웃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선생님들이 이걸 따라 하실 때는 계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로그아웃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계정을 이제 만들도록 Sign in Create Account라는 그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그 선생님들이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시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트림블 아이디를 하나 새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계정 완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로그인을 하셔야 3D 웨어하우스를 직접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로그인이 됐고요. 스케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 사용법은 스케치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검색창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의자를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데스크라고 검색을 하고요. 물론 책상이라고 검색해도 나오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해외 유저들이 더 많다 보니까 영문 키워드로 검색하시는 게 결과물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카테고리로도 분리를 해서 따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일 사이즈, 어느 정도 파일까지 목록에 보여지게 할 건지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선택하면 0메가부터 21메가짜리 그 데스크라고 되어 있는 모델들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폴리곤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몇 개의 면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용량으로만 설정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폴리곤 수가 많아질수록 용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위쪽에도 또 분류가 있어요. 프로덕트, 모델, 컬렉션, 카탈로그, 캐서럭이라고 하는데 카탈로그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이쪽에서 클릭하실 때마다 지금 검색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분류가 다르거든요. 자, 여기서 원하시는 그런 제품이 있으면 클릭을 해주시면 창이 이렇게 활성화가 될 거고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Load this directly into your SketchUp model 이렇게 돼 있어요. Yes를 누르시면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바로 스케치업으로 집어넣고요. 아니오를 누르시면 스케치업 파일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럼 그 파일을 스케치업에서 파일, 임포트, 스케치업 파일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자, 보통은 바로 로드헤드에서 쓰게 됩니다. 자, 취소를 일단 하고요. 이거를 가지고 오기 전에 좀 더 관찰하고 싶어요. 그럼 아래쪽에 See More Detail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창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가운데 보면 3D 모델이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고요. 자, 클릭하면 3D 웹뷰어가 실행이 된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3D 웹뷰어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 기본 브라우저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지금 3D 뷰어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이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브라우저를 쓰게 되시면 그쪽에서는 웹GL을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3D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브라우저를 크롬이나 아니면 사파리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같은 최신 브라우저를 지금 브라우저로 선택을 해 두시고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보니까요, 여기 웹브라우저 상에서 스케치업 모델을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 상태라든지 모델링 상태를 이쪽에서 직접 확인하신 다음에 스케치업으로 불러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우측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뷰를 통제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있어요. 확대 축소도 되고요. 펜 기능도 있고 오비트 기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줌 익스텐트 누르면 화면에 꽉 차게 표현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자, 확인 다 하셨으면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죠. 자, Yes를 눌러서 직접 다운로드해서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고요. 스케치업의 어느 부분에 배치를 할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D 웨어하우스에서 내가 원하는 객체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3D 웨어하우스에 또 한 가지 사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모델을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그 좀 전에 불러왔던 책상을 보시면 나무 텍스처가 매핑이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매핑 재료만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3D 웨어하우스에서 쭉 보시다가 이 모델은 필요 없는데 이런 텍스처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셔서 아까와 같이 See More 디테일 누르시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모델 인포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머티리얼 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거든요. 자, 클릭해 보시면 지금 이 3D 모델에 사용된 맵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쪽에 있는 재질만 받아서 스케치업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3D 웨어하우스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 3D 모델 라이브러리 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전 시간에 3D 웨어하우스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3D 웨어하우스에서 모델을 불러오고 그 모델을 상황에 맞게 배치하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화면을 보시면 주택이에요. 주택의 1층 평면을 이렇게 잘라서 지금 보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 뭐 식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파도 있고 탁자도 있습니다. 침대도 있고요. 자, 이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 직접 그 스케치업에서 3D로 모델링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3D 웨어하우스에서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침대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서 디테일을 한번 보고요. 바로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케치업으로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요. 완료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동 도구가 활성화되면서 그냥 클릭만 하시면 배치가 되는데요. 자, 이쪽 방에 지금 침대가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할게요. 자, 클릭. 자, 그럼 방 안에 배치는 됐는데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쵸? 이쪽에 머리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이전 차시들에서 제가 그 스케치업 기본 도구하고 그리기 도구, 편집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편집 도구가 Move Tool하고 Push Pull 이것만 알려드렸어요. 지금 알려드릴 거는 회전 도구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왼쪽에 라지 툴셋에 보시면 로테이트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자, 회전 도구를 사용하실 때는 회전하고자 하는 객체를 먼저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커서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각도기가 따라다녀요. 자, 평면에 대고 있으면 블루로 나오죠. 측면에 대니까 빨간색, 그 다음에 그린색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블루는 Z축, 레드는 X축, 그린은 Y축 이걸 표시하는 건데 회전축을 지금 색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침대가 이런 방향으로 회전이 돼야 되니까 Z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돼야 되겠죠. 자, 이 평면에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자, 그럼 각도기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자, 회전의 시작점 클릭, 그 다음에 회전의 끝점을 눌러주시면 회전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우측 하단을 보시면 앵글이라고 해서 각도가 보입니다. 90도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에 그냥 90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90도로 회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브 툴로 위치를 대략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봤는데요. 위쪽이 조금 남습니다.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침대가. 웨어하우스에서 받는 것들이 실제 내가 놓고자 하는 그 크기만큼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사용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랑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비율이 약간 흐트러지더라도 좀 크기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때 쓸 수 있는 도구가 라지 툴셋에 보시면 회전 도구 아래에 있는 스케일 툴입니다. 자,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 도구를 누르시면 핸들이 나타나요. 자, 이쪽은 Z 방향으로 크기를 확대 축소할 수 있고요. 자, 이쪽은 X축 방향으로, 이쪽은 Y축 방향이고요. 자, 나머지도 축 방향에 다 걸쳐 있는 거예요. 이쪽에 갖다 대시면 Y축하고 Z축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대각선에 있는 핸들 있죠. 이거는 유니폼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례로 해서 크기를 조절할 때 쓰시는 거예요. 지금 스케일 도구는 비례 값이에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스케일이라고 돼 있고 숫자가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 1.22면 원래 크기보다 1.2배 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작게 표현하면 0.83은 0.83배 작아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쪽 위쪽에 있는 핸들 가운데를 클릭하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네, 도면에 배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크기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로테이트 도구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도구도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 도구를 쓰실 수 있어야 배치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소파도 하나 가져와 볼까요? 자, 처음에 있는 걸로 배치할게요. 클릭, 다운로드.
yes를 누릅니다. 그럼 다운로드 받으면서 바로 스케치업으로 배치가 돼요. 예, 대략 비슷하게 놔볼게요. 이렇게. 자, 전체 크기는 스케일 도구를 사용하면 된다 그랬죠? 스케일 도구 눌러서 이쪽으로 좀 더 당겨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이 좀 더 튀어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파일 구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더블 클릭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영역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이때 스케일 도구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 주셔도 됩니다. 자, ESC 눌러서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가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뭐 참여 설계할 때 교실 안에 공간에 뭐 책상이나 의자, 교탁 이런 것들 다 다운로드 받아서 배치하시고 방향도 회전 도구로 맞춰 주시고 스케일 도구 이용해서 크기도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케치업에서의 동영상 제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에서 먼저 동영상을 만드시려면 대화 상자를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메뉴바에서 윈도우로 가셔서요. 디폴트 트레이에서 씬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있어요. 자, 클릭하면 우측 트레이에 씬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 씬이라는 대화 상자가 스케치업에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의 뷰, 그러니까 즉 카메라의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객체가 숨겨져 있는지 숨겨져 있지 않은지, 뭐 속해져 있는 레이어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화면 하나에 대한 설정을 포함하는 그런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화 상자예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씬이 하나 있는데 삭제해보고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씬을 하나 저장하고 싶다. 이 뷰를 내가 계속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씬 대화 상자에서 Add Scene 버튼을 누르시고요. 스타일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보통은 첫 번째 걸 선택하시면 돼요. Save as a New Style. 뭐 스타일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요. 되도록 그냥 첫 번째 있는 목록을 선택하고 Create Scene을 눌러서 씬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씬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자, 씬이 완성이 되면 이쪽에 목록에 등록이 되면서 왼쪽 상단에 씬 1이라는 탭이 하나 생겼어요. 자, 뷰를 이렇게 막 돌리다가 이 탭을 딱 누르면 원래 내가 저장했었던 그 뷰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에 대한 설정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뷰를 만들겠다 그러면 씬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자, 여기 더하기에서 Add Scene 누르시고요. 자, 2번이 추가가 됐죠. 썸네일을 보시면 지금 보는 화면하고 비슷해요. 자, 1번 클릭, 2번 클릭. 이렇게 해서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섀도우를 잠깐만 꺼볼게요. 자, 좀 더 아까보다 더 빨리 돌아가죠. 조금 전에 그림자를 켜놔서 화면에 약간 로드가 생겨서 느려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뷰를 저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향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를 이번에는 퍼스펙티브로 바꾸고요. 좀 더 가까이 이렇게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Add Scene을 누르셔도 되지만 여기 탭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Add를 누르셔도 똑같은 기능이 실행이 돼요. 자, 씬 3번이 만들어졌죠.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확대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러면 뷰를 이렇게 수정하시고 씬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Add
애드를 누르시면 씬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지금 목록에 4번까지 생겼죠? 자, 좀 전에 3번 씬에서 4번 씬으로. 자, 스케치업에서는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씬을 잡아주시면 애니메이션을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 씬을 각각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이 되지만 동영상 파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파일 메뉴로 가셔서 내보낼 때는 항상 익스포트라는 메뉴를 씁니다. 익스포트로 와서 아래쪽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는 항목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씬을 잡지 않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파일 형식을 눌러보시면 mp4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미지 포맷이 있어요. 이미지 포맷은 시퀀스 파일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 초당 30프레임짜리 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2초로 했을 때 60장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나오는 이미지를 프리미어나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나 베가스 같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불러와서 고퀄리티로 영상을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는 mp4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동영상으로 바로 만들어집니다. 자, 옵션을 눌러서 보면 제일 위에 보면 해상도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1080p도 있고 720p, 뭐 HD, FHD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원하는 화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영상 크기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커스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커스텀. 아래쪽에 에스펙 레이쇼가 있는데 뭐 1:9 비율로 하든 4:3 비율로 하든 4:3이 예전에 그 브라운관 비율이고요. 지금 보통 16:9 정도 되죠. 그럼 이쪽에서 폭을 결정해주면 높이가 결정되는 식이에요. 지금 보통 PC 모니터 해상도가 1920이거든요. 이 정도 하면 풀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리뷰 프레임 사이즈라는 거 있죠. 자, 이거 클릭해 보시면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실제 크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프레임 레이시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임 퍼 세컨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공채 끄트머리에 그림을 순차적으로 그려서 드르르르 넘기면 애니메이션이 실행됐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딱 정확합니다. 그거를 손가락으로 드르르르 하면서 겹쳐지는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프레임 퍼 세컨 1초에 몇 장의 이미지로 영상을 보여줄 건지에 대한 설정이에요. 보면 5프레임부터 30프레임까지 있거든요. 5프레임면 1초에 5장이라 실제 영상으로 만들면 용량은 굉장히 작지만 볼 때 굉장히 부드러움이 없어요. 뚝뚝뚝 끊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한 15프레임 정도 빨리 뽑으시고요. 뭐 발표용이다 그러면 뭐 24프레임에서 30프레임 사이로 쓰시면 돼요. 30프레임이 가장 부드럽겠죠. 자, 그 다음에 루프 투 스타팅 씬이라는 곳에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씬을 1번부터 2번으로 재생해요. 1, 2, 3, 4 간 다음에 다시 1로 가서 끝납니다. 그래서 루프 투 스타팅 씬을 체크하면 이 나중에 동영상을 만들었을 때 반복 재생이 되게 해놓으면 끊임없이 계속 재생이 되는 느낌으로 영상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어지는 부분이 계속 돌아가니까요. 이게 딱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없고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래쪽에 있는 안티알리아스 렌더링은 체크해 주시는 게 퀄리티에 유리합니다. 네, 요 정도로 지금 설정하시고요. 이름을 정해주고 익스포트를 누르시면 동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동영상 내보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스케치업에서는 웬만한 영상들은 뭐 몇 분 안에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 30프레임으로 하는데도 뭐 시간이 지금 한 1분에서 2분 사이 정도 되겠죠. 근데 스케치업에서도 여기 그림자를 켠다든지 좀 복잡한 스타일을 적용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다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이게 좀 전에 저희가 익스포트한 영상입니다. 자, 보시면 움직임도 부드럽고요.
네, 실제 뭐 이렇게 영상에서 볼 때 이상한 점이 없죠. 자, 근데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 좀 더 천천히 보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설정하는 거 마저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씬 탭들이 있는데, 씬 탭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쭉 보시면 씬이라는 것도 있고, 프레이 애니메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자, 씬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활성화가 되고요. 아까처럼 애드를 누르면 씬이 하나 추가가 되게 되고요. 업데이트를 누르면 지금 씬에서 예를 들어 뷰를 좀 이렇게 변경하겠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눌러주셔야 이 설정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씬의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순서도 바꾸시고 싶으시면 무브 레프트 라이트로 해서 라이트로 가면 1번이 오른쪽으로 가고 2번이 왼쪽에 있죠. 다시 레프트 이래서 재생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씬 대화 상자에서는 여기 보시는 무브 씬 다운하고 업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같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그 설정은 이쪽에 있어요. 자, 메뉴바에서 뷰 누르시고 애니메이션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세팅이라고 있어요. 자, 누르시면 씬 트랜지션 해놓고 이네이블 씬 트랜지션 체크, 요거는 2초로 돼 있네요. 씬 딜레이 0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네이블 씬 트랜지션은 씬에서 씬으로 넘어갈 때 트랜지션, 그러니까 화면 간의 효과가 나타날 거냐 아니냐거든요. 자, 체크 해제를 하면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냥 뷰가 바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체크를 해야지만 전환 효과가 나타나요. 씬 간 전환 효과가 나타나서 애니메이션이 보이게 되고요. 이 씬에서 이 씬까지 넘어가는 트랜지션 시간이 2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 4초를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하시면 재생 시간이 2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동영상이 너무 빨라서 보기도 어렵고 내가 발표할 때 좀 부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쪽에서 시간을 더 길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씬 딜레이라는 부분 있죠. 이거는 1번, 2번 재생한 다음에 중간에 딜레이를 줄 건지 안 줄 건지예요. 자, 지금은 아까 영상처럼 보시려면 씬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프레이 애니메이션을 누르면 동영상이 재생되는 것처럼 보실 수 있거든요. 자, 1에서 2번으로 가고요. 2에서 3번으로 바로 넘어가죠. 스탑. 자, 씬 딜레이를 1초로 주면, 그리고 트랜지션 2초만 하고요. 1초의 딜레이를 주면 1, 2 가고 1초 쉬고요. 2, 3 가고 1초 쉬고 이런 식이에요. 자, 프레이 애니메이션. 자, 이제 씬 1에서 2초 동안 가고요. 그 다음에 1초 멈춥니다. 그 다음에 다시 2초 동안 3으로 가고 1초 멈추고, 여기 또 2초 가고 1초 멈추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멈추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게 씬 딜레이입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기능만 잘 활용하셔도 스케치업에서 아주 쉽게 동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3D 웨어하우스는 지금까지 쭉 보셨다시피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한 솔루션이고요. 실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을 할 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영상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 아이디어를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움직이는 형태로 보여준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활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